네, 안녕하십니까. 깡생컬러 강재훈 의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가 조금은 감소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혈장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긴급 승인이 나왔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이 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던데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전처럼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가 이어지기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하는데 우선은 치료제가 긴급 승인되었다. 그리고 향후 백신이라든지 추가적인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 이 기대감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든가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열릴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1.1% 상승해서 2,330포인트 전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여전히 증가세가 좀 더디다라는 부분인데 거래 대금이 11조 5천원이기 때문에 앞전에 15조에서 17조까지 거래 대금을 나타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거래 대금의 증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아직은 뭐 반반이다. 조금은 더 올라가서 한 70% 정도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요건도 있었지만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이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매도 없이 소폭의 매수였고 프로그램도 소폭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은 장 마감 무렵에 조금 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10.7포인트, 1.22%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1,700개 정도 했다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의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38,600개하고로 상당히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이 마감 무렵에 강세에 뛰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0.41%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베이시스가 유지가 잘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 상승한 815.7포인트로 800선을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정도 연장할 것이다.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줬다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부분이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해소된다는 부분이 강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12조 8천억으로 거래소보다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수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선물 쪽 흐름 잠깐 보도록 하죠. 선물 쪽에서 앞전 6월 달의 흐름과 거의 현재까지는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시장에서 과열을 나타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급락의 배경이 된 것이 미증시 자체가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국내 증시도 급락이 나타났던 케이스였는데 고가 대비해서 약 9%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을 약 5.58% 정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의 50에서 61.8%까지 반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기간 조정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설명해 드릴 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했었고 실제로 투신 같은 경우가 선물 쪽에서 22,000계약까지 누적 매도를 했다가 이 부분이 빠르게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합니다. 고가 대비해서 약 7% 정도의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에 약 저점 대비 3% 정도의 상승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락폭의 38.2% 정도를 우선은 살려놓은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50% 정도의 되돌림을 나타낸다라고 할 경우는
313.9포인트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은 현물 쪽에서의 거래 대금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바로 V자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을 쳤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수급도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투신권에서 24,000계약까지 누적 매도를 했고 현재까지 어제까지 해서 약 8,000계약 정도를 쇼커브링 하면서 16,000계약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이 여전히 38,000개 정도로 선물 쪽에서 물량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신권에서가 추가적인 쇼커브링할 가능성도 높다 되고 외인들이 선물에서 많은 물량을 지고 가는 만큼 추가적인 반등도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지수로 볼 때 2,170포인트 그 가격이 바닥이 맞았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러고 나서 반등이 살짝 했던 20일인데 20일 날에 옵션 포지션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옵션 포지션을 설명해 드렸다. 그때 이제 선물 쪽에서 마감이 300에서 302.5 사이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이때는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305포인트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는 312.5짜리 전후까지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5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3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풋 매수를 133억이라는 대규모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30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올라가고 그 라인대를 저점으로 인식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는데 어제까지 포지션을 다시금 보게 되면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다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전에는 300포인트 이하로 133억 정도의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100억 정도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전에는 시장에서 하락 쪽에 133억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다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10에서 312.5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윗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콜 매도가 172억이기 때문에 윗자리 역시 막아 놓았다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저점에 이제 305에서 307.5 사이를 만들 것이고 고가를 312.5에서 315 사이로 만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에서의 당분간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V자로 가기에는 국내 코로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신이 이제 생겨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기대치와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공존한 상태로 시장에선 제한적인 지수의 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장에서 6월 달에 지수가 먼저 가격 조정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기간 조정 형태로 전개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당분간은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중국도 이제 지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계약한다는 부분인데 이와 더불어서 창업 관련된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크게 강세가 나타난 쪽은 좀 제한적이었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40억 위안 선도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 미선물을 한 0.5% 정도 국내 증시가 선방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미증시가 나타난 결과는 플러스 0.6에서 1.35%까지 상승을 했다 됩니다. 나스닥이 장 출발하고 나서 테슬라라든지 애플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관련된 쪽이 오히려 상승이 제한되었던 반면 기술주 말고 그 외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이 경기 관련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S&P와 다우지수가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되었다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항공이나 여행, 금융, 소재, 산업재,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그동안 나스닥 시장을 끌고 가면서 미증시를 상승시켰었던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쪽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을 축소하거나 약세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액면 분할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유통 물량을 확대시킨다라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0점 몇 주 이런 식으로도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효과가 사실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미국 내에서의 뭐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가 현재 거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약세로 마감되었고 유가는 소폭 강세 42부선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63.57 64선은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했다 되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와 그 원달러 환율은 1190원을 소폭 하회한 1189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지수 보도록 하죠. 이제 S&P 지수도 결국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 부분이 빠르면 임상이 9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빨리 생산이 될 경우가 10월에서 11월 달 생산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대치로 형성될 경우는 경기 자체가 정상화될 수 있다. 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경기 민감 가치주 이쪽에서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다고 됩니다. 그래서 S&P와 국내 증시가 연동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던 건데 S&P가 결과적으로는 3,430포인트, 1% 정도 상승 마감했고 윗자리에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 관련된 가치주들이 부각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윗자리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해외라든지 이런 쪽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향후 기대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가 그나마 제한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확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선 가장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일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은 우선은 언택트 관련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제약 이런 쪽이 상당히 두드러진 강세를 보여줬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코로나 환자 수가 조금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언택트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성장주들에 대한 공포, 성장주를 갖고 있어서 공포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그때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을 많이 뽑았었던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전반적인 반등 비슷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 셀트리온과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외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기존의 인터내셔널 게임 이쪽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폴리시콘 가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손익분기를 넘겼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다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한 150원 정도 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라든지 동진세미켓, 녹십자, 시노펙스, LG전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종목별로 매도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 규모가 작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주로 매수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관에서의 순매수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 동반 매수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OCI. 그래서 기관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네이버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제약이라든지 언택트를 샀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샀다가 더 뚜렷이 나타난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아직까지 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태양건설이라든지 스튜디오드래곤, SK텔레콤, 엑세스바이오 이런 식으로 역시 매도가 나왔는데 역시 공통적으로 어느 업종, 섹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의 특징 자체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도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업종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시장에서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방향을 확연하게 바닥을 쳤고 앞으로 위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특징 조합을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앞전에도 한 실적 발표했을 때 한 번, 그리고 나서 전기차가 이제 해외에 있는 전기차 업종들과 비교할 때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다른 중국에 있는 BOE하고 비교할 때 이때 한 번씩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간신 업종에도 디스플레이가 항상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래소 시총 1조 이상의 디스플레이 하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는데 우선 이제 어저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한 13% 정도 상승했는데 우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점은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가 실적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이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부분이 이제 POLED 관련된 성장성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TV 패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LCD 패널 가격 자체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빠르면은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3분기부터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턴어라운드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도 설명을 해드릴 때 중요한 가격대가 14,4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4,450원이라는 자리대가 앞전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었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가격이 14,400 정확하게는 14,474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가 쇼커버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공매도 금지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매도 규모가 약 2,200만 주이기 때문에 사실 쇼커버링이 전개되게 될 경우는 상당히 강한 쇼커버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거래량 자체가 2천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일부 쇼커버링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쇼커버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를 했다가 되는데 이 하락 추세가 2017년도 고가부터 내려왔던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추세를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우선은 앞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마디는 16,100원에서 16,700원 정도가 기본 마디가 되는 것이고 이 라인대를 매물 소화하고 위로 가게 되면은 박스권 채널의 전체 기본 마디가 또 열리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갈 때는 2만 원 이상,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3월 달과 지금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썩 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어떻게 됐으냐면 3월 달에는 신천지 감염자가 생기고 나서 정점을 만든 데까지 약 2주 정도 걸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명단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뎠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이때와 비슷하게 만약 정점을 찍는 날짜가 발생하고 나서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이번 주 27일 정도를 전후로 해서 정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평균 100년대 이하로 떨어지고 50년대 이하로 떨어진 데까지가 약 3주 정도가 걸렸었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점이 어느 정도 수치를 나타나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더 짧아지느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3월 달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컸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확산이 안 되고
정점만 확인한다가 되면은 시장에선 더 가파르게 저가 매수라든지 시장의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는 우선은 이제 21선을 회복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추세 라인대를 종합주가 지수는 지지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 고가 대비 하락폭의 50% 자리가 227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2370포인트 그 라인대 전후까지를 우선은 받는 폭으로 보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를 띌 것이냐 아니면은 N자형 N자형 쌍바닥형으로 갈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 1차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수가 윗자리를 간다 할 경우 그 이후에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바닥 가능성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종목별로 더 접근하신 것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이탈하고 나서 우선은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추세 라인 때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하락폭 대비해서 되돌림 정도로 생각한다면 820에서 830 정도가 우선은 1차적인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 뭐 특별하게 경제 지표가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뭐 그냥 이 구간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도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은 경기가 향후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기 관련주 중심인 S&P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이런 이슈가 있었던 시총 상위 기술주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미증시에서 변동성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다는데 반대로 경기 관련이 얼만큼 받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우선 생각할 때는 국내 증시는 고객탁금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신용 잔고도 지금 축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고객탁금 증가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한다.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수급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될 경우는 기관 역시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개선이 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2270이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조금만 더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연장 부분은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거의 뭐 시장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용 잔고 역시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 코로나가 이제 정점이냐 아니냐 부분은 한 이틀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거리두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쪽인데 이게 전체 지급보다는 뭐 선별적인 지급을 한다 이런 쪽이긴 한데 의료 업종이 여기다는 수혜주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매수는 똑같습니다. 2250에서 2300 사이에서는 조정 시 매수한 전략은 거의 차이가 없고 지수 역시도 밴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관련 쪽이 강세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자동차나 철강, 디스플레이, 증권 이쪽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 쪽도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은 저평가 이쪽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시합에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